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2025년 1월 4일 오후 6시 28분 해축팬 토요일 팀 6화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진행을 맡은 최기호입니다. 오늘도 형섭군과 우리 근근 동근군. 네. 아, 대본에 이렇게 적어놨네요. 제가.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셋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라이브도 함께 송출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사말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2025년이 밝았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일단 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네. 덕담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 살씩 더 먹으셔가지고 맞죠.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체감을 좀 하시나요, 동근 씨?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저희 동갑이잖아요. 그죠. 이제 앞자리가 네. 그렇습니다. 앞자리가 이제 3가 돼버렸죠. 3가 돼버렸죠. 이제 20대의 청춘이 사라져 버렸는데 형섭 씨는 이제 20대의 청춘으로 그쵸. 이제 진입하고 있는데. 네, 이제 진입하고 있는데 20살과 21살의 차이를 딱 느꼈어요. 어? 이제 고등학교 후배들하고 이제 딱 1월 2일에 술을 같이 마셨거든요. 네. 근데 저희보다 훨씬 잘 마셔요, 그 친구들이. 이게 21살. 21살. 그때 간이 생생할 때죠. 근데 네. 간이 쌩쌩해도 이게 체력이 안 돼요. 그냥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30살 앞에 네. 두고 체력이 안 좀 된다. 약간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네. 체력이 안 되면 군대를 어떻게 가지? 아닙니다. 네. 든든해야죠. 21살의 이제 젊은 형섭 씨 이제 곧 근데 낭만 여행, 청춘 여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맞죠.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 이제 축구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와, 축구 여행 혹시 어디로 영국으로. 가나요?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으로. 얼마나 가죠? 저 총 3주 반 갑니다. 3주 반. 네. 거의 한 달을 그냥. 그렇죠. 거의 한 달 가는 셈이죠. 이게 진짜 많은 축구인들의 꿈이자 로망인데. 맞죠. 네, 이제 심지어 이제 1월이니까 축구 좀 빽빽하게 차 있는 날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이제 또 박싱데이 맞춰서 이제 가는 건데 이제 네. 알바비 열심히 모으고 이제 아. 용돈 조금씩 모아서 거의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모았으니까 거의 6년 모은 돈으로 가는 겁니다. 와. 근데 이게 진짜 부러워요. 그러게요. 저는 어렸을 때 약간 해외여행에 대한 그런 욕심이 없었거든요. 네, 지금 되게 후회돼요. 맞아요. 네. 저도 막 그때는 없었거든요. 네. 그냥 뭐 어쩌다 한번 가겠지였는데 그때 안 간 게 좀 후회가 돼요. 맞아요. 이게 막상. 사실 그때도 막 해외여행 가라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주위에. 네. 막 갈 수 있을 때 가라 해도 크게 와닿지도 않고 사실 그 돈도 없으니까 뭐 나중에 맞죠. 기회되면 가야겠다 하다가 이제 3가 됐거든요. 네, 기회가 있을까? 네. 네, 저는 그래서 저는 투일 때 이제 친구하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20대 청춘에 딱 가는 게 그래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좀 어리신 분들 있으시면은 돈 빨리 모아서 가라. 네, 진짜 돈 네. 빨리 모아가지고 네. 아니면 여행 계획을 일단 네. 사람부터 모으고 맞아요. 돈 빨리 모아가지고 네. 세워서 가라.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그 남성분들은 군대 갔다 오시잖아요. 네. 군대에서 모아온 돈 딴 데다 쓰지 말고 거기다 쓰는 게 좋은 네, 거예요. 이제 저희 때는 네. 저희 때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라떼인가요? 네, 좀 월급이 적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때는 돈을 모으기 힘들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이제 맞아요. 군대에서 돈을 많이 모아서 그쵸. 나올 수 있는 걸 제 동생을 통해 알았습니다. 동생의 통장 잔고를 보고 네. 와, 좀 억울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딱 군대 갔다 온 전역한 직후가 제일 할 거 없잖아요. 맞아요. 뭔가 엄청 애매한 그때 딱 가는 게 진짜 최고의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딱 제 동생은 그러니까 군대 딱 전역하고 그 다음 날에 출발했어요. 해외 여행을 바로 갔다 오더라고요. 진짜 최고다. 최고. 네, 저는 그 군대에서 모아왔던 그 푼돈을 에듀윌에다 바친 게 청취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새해 인사, 이게 새해 인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그래도. 한번 가뿐하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우리 광고 한 판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문의 주실 분들은 우리 충무위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설명란에 적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항상 감사하겠고요. 첫 번째 광고는 우리와 함께하는 루크아이입니다. 루크아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인데요. 이 나이트 렌즈, 데이 렌즈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건 나이트 렌즈고
기존의 루크아이 안경은 가시광선 400에서 495 나노미터 범위를 차단해줬지만 이 나이트 렌즈는 밤에 착용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가시광선을 차단해준다 해서 400에서 550 나노미터의 범위를 차단해줍니다. 그래서 건강과 수면에 지장을 주는 인공 블루라이트 그리고 그린라이트를 무려 100% 전부 다 차단해준다고 하니까 루크아이 쓰시고 수면을 아주 질 좋은 수면으로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돼서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전에 이 나이트 렌즈 꼭 착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써봤는데 굉장히 디자인도 이쁘고 네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패션으로 좀 예전에 이정효 감독이 끼고 네. 나와가지고 아하. 맞아요. 그런 끼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안경이 색깔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맞아요. 주황색, 파란색, 뭐 핑크색, 노란색, 노란색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패션 아이템으로도 머스트헤브 아이템이다 해서 하나쯤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메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 자 보스만 룰에 대해 알아보자입니다. 이 보스만 룰이라는 이야기가 사실 축구 방송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최근 이제 손흥민 선수가 네. 토트넘 하스퍼와의 계약이 6개월 남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보스만 룰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뜨고 있어서 그렇죠. 이제 뭐 저희 외에도 다른 팟캐스트나 네. 다른 미디어에서도 많이 다루는 주제라 제가 네.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스만 룰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보스만 룰 처음 보는 사람이 들으면 그게 뭔데? 약간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약간 사람 이름 딱 그냥 그런 느낌밖에 안 들릴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저는 진짜 처음 봤을 때 뭐 보스? 뭐 보스가 보스만 룰 아. 막 이런 뜻? 그런 네.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동근 씨가 이야기해주신 손흥민 선수 그리고 리버풀의 알렉산더 아놀드 아이고. 이런 선수들이 이제 소속팀과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이 보스만 룰이라는 제도가 주목을 받는 시기다. 그래서 보스만 룰의 개념을 한번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약 만료와 동시에 구단의 선수 소유권이 소멸이 되겠죠. 네. 네. 맞죠. 근데 예전엔 안 됐다고 해요. 이게 이제 계약이 만료가 돼도 네, 이제 이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거의 자유계약 상태니까 네. 이적이라 하긴 뭐하지만 네. 이 전 소속팀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적료도 지불해야 됐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는 없어진다. 네, 이제는 네. 그 보스만 룰의 도입과 함께 없어졌다. 네.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보스만 룰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최대 6개월 전부터 네. 클럽의 동의 없이 다른 클럽과 협상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이게 보스만 룰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약간 그 리버풀의 반다이크 선수도 이슈가 있었었는데 사우스햄튼에 있을 때 리버풀이 네. 좀 사전에 접촉했다. 네. 그런 그렇죠. 걸로 이제 이슈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네. 반다이크 선수가 계약 6개월이 남은 게 아니고 네. 기간이 더 남았는데 그쵸, 그쵸. 여기 사전 접촉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소팀이 화나가지고 막 너 소송한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죠. 사실- 그래서 네. 이 보스만 룰이 적용되는 6개월 남은 시점부터는 막 접근해도 되는데 네. 그쵸. 그 전에는 사전 접촉하면은 고소할 수 있다. 그렇죠. 네. 템퍼링이라고 하는 네, 그런 그렇죠. 걸로 고소를 할 수 있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특히 이제 아놀드 선수가 요즘 핫한 감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놀드가 지금 뭐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 뭐 쿠사리를 넣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봐야 되는 규정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약간 매 시즌 이적 시장마다 약간 좀 이슈가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냥 미리 접촉해서 이제 욕을 먹는다든지 예. 아니면 이제 너무 늦게 들어와서 또 이제 그걸 놓친다든지 맞아요. 그게 엄청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만 룰이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계약 기간 6개월 남았으면 그 안에 재계약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6개월밖에 안 남으면 다른 팀과 접촉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다른 팀이 유혹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 아놀드 선수도 리버풀의 엄청난 애정과 막 충성심을 계속 보여줬는데 더 좋은 팀이
더 많은 돈으로 계속 유혹을 하면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 하얀 마음이 유니폼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돈도 많이 준대. 네, 그렇죠. 돈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주고 그러면은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스만 룰이 굉장히 뜨고 있다입니다. 근데 이제 보스만 룰이 유럽 연합이 EU 회원국 국적의 선수는 쿼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이건 무슨 뜻이죠? 그것도 이제 보스만 룰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보스만 룰이라고 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네, 기존 계약이 끝나기 최대 6개월 전에 그 어쩌고저쩌고 조항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더 중요한 조항이 바로 유럽 연합 회원국 국적의 선수는 쿼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유럽 연합 회원국 국적의 선수도 쿼터 제한이 있어가지고 예, 자국 리그 선수를 몇 명 써야 되고 아, 유럽 연합 선수 몇 명 제한되고 네, 또 논 EU 선수 또 제한되고 이런 식으로 제한을 했었는데 네, 이 유럽 연합 회원국 국적 선수 쿼터가 없어지면서 그 안에서 이적 활동이 자유롭게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것도 보스만 룰의 한 종류다라고 네네.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네.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뭐 라리가나 세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논 EU 회원국 국적 쿼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쿼터 개념도 보스만 룰이다. 네. 네, 이제 우리는 6개월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만 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이 보스만 룰은 도대체 언제 갑자기 생긴 것인가 네.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90년 벨기에의 RFC 리에주에서 뛰었던 장 마르크 보스만. 네, 여기서 사람 보스만이, 이름이에요. 네. 여기서 보스만이 진짜 많네요. 네. 사람 이름이. 장 마르크 보스만. 그래서 소속팀과의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프랑스의 덩케르크로 네. 이적을 시도했는데 하지만 덩케르크는 리에주가 원하는 이적료를 맞춰주지 못했고 외국인 선수 제한 등의 규정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이적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에주는 보스만에게 연봉의 70%가 삭감된 재계약을 제시했고 1군 스쿼드에서 보스만을 제외해버렸습니다. 이게 괘씸죄죠. 그렇죠. 그래서 보스만은 이를 거절하고 소송을 하게 됐고요. 5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1995년에 승소했다. 이게 네. 보스만 룰이 생긴 이유입니다. 네. 정작 이제 선수 보스만은 그 네. 5년 사이 이제 소속팀을 구하지 못했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쵸. 법적 공방 중이고 맞죠. 또 그 사이에 또 뛰려면은 이 법적 공방을 마주해야 되는 소속팀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또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커리어를 끝으로 은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5년에 걸렸으니까. 이 보스만 같이 약간 선수가 피해를 입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만든 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스만 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이 보스만 룰을 통해서 실제로 이적했던 선수들은 누가 있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스만 룰로 이적을 한 첫 사례가 우리가 아는 에드가 다비즈. 네, 그 이제 뭐 아까 루카의 선글라스처럼 네. 그 선글라스 같은 걸 끼고 축구를 뛰는 사람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에드가 맞아요. 다비즈가 아약스에서 AC 밀란으로 이적을 할 때 네, 보스만룰을 사용해서 이적하는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드가 다비즈 선수는 이 정말 외모가 그 네. 선글라스가 굉장히 강렬해가지고 네. 하죠. 한 번 보면은 다 기억하는 맞아요. 선수들이라서 우리나라의 축구 팬들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많이 본 선수인데.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름 몰라도 얼굴은 아는 선수. 네. 네. 근데 물론 그게 이제 눈에 좀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선글라스를 끼면서 경기를 뛰어야 되는 환경이라 네.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네. 어쨌든 외양이 강력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했을 선수이고 뭐 축구도 굉장히 잘했던 선수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수가 보스만 룰의 첫 사례인 거는 진짜 처음 알았네요. 네. 네, 그래서 아약스에서 밀란 갈 때 보스만 룰로 이적을 했고 그리고 이 스티브 맥마나만 네, 리버풀에 있었던 선수죠. 그렇죠. 맥마나만 선수인데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테크니션이었던 맥마나만이 1996년 여름에 보스만 룰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리버풀은 90년 리그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암흑기에 네. 리버풀을 하면 항상 암흑기죠. 네, 네. 당시에 이제 뭐 헤이젤 참사나 네. 이런 맞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네, 잉글랜드 축구도 그렇고 리버풀이 특히 그렇죠. 암흑기에 맞아요. 빠져든 시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맥마나만이 그 사이에 이제 리그컵 우승을 한번 하긴 했는데 네, 우승컵에 목말라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도전을 위해서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마나만이 레알 마드리드로 그리고 이 다음 선수가 이제 핫한 선수인데 그쵸. 솔 캠벨. 네, 이 선수는 좀 커리어가 특이해요. 예. 자유계약으로 팀을 옮겨 다니면서 네. 이적료를 전 소속팀에 단 한 푼도
그렇죠. 맞아요. 토트넘을 포함해서 아스날, 포츠머스 다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토트넘 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죽이고 싶은 인간이다. 죽이고 싶으니까 화이트 하트레인 뭐 네. 개장식 했는데 초대도 안 시켜주고 그쵸. 그렇죠. 안 시켜줄만 하죠. 네, 거기다가 이적한 팀이 다른 팀도 아니고 아스날이에요. 네, 지역 예. 최대 라이벌 팀 예. 아스날로 이적을 했죠. 네, 아무리 그래서- 약간 FA라 해도 약간 이렇게 넘어가면은 무슨 자신감인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그래서 토트넘의 주장이었던 솔 캠벨은 네. 토트넘의 비장과 당시 이제 구단의 낮은 순위 그리고 연봉을 포함한 재계약 제의에 실망했고 네. 그래서 지역 최대 라이벌 팀인 아르센 벵거 감독의 아스날로 이적을 그쵸. 하는 모험을 그렇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사실 이렇게 자유계약으로 가는 게 이 선수 개인으로 보면은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그쵸, 사실. 왜냐하면은 이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개인의 이 자금을 생각했을 때는 최고의 선택인데 이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죠. 자신의 네. 안위를 생각하지 그 이제 솔 캠벨이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네. 그 재계약 제의를 받을 때 토트넘하고도 했었고 그리고 다른 팀이 계의를 받았을 때 당시 인테르, 네.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들이랑 했는데 맞아요. 당시 레알 마드리드는 뭔가 우승을 차지하기에는 좀 급이 낮은 클럽은 아니지만 네. 좀 레귤러하게 우승을 차지하지 그렇죠. 못했어요 당시에는. 그리고 인테르도 3, 4위권에 머물러 있던 맞아요. 구단이고 네. 그래서 솔 캠벨 입장에서는 좀 자기는 우승컵을 들고 싶다. 그렇죠. 약간 확실한 약간 보장되는 팀에 가고 싶었던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벵거가 당시 이제 당장 몇 년 뒤에 무패 우승을 이뤄내기도 했으니 네. 얼마나 혀로 꼬셔댔겠습니까? 그렇죠. 너가 마지막 퍼즐이다 이러면 그냥 와 그럼 바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안 중에서 가장 낮은 연봉을 제시했던 아스날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팬들은 더 괘씸한 거예요. 맞죠. 그렇죠. 아니 돈 원했으면은 딴 데를 가지. 막 레알 마드리드 갔다 이러면은 영전했는데 네. 이랬을 텐데 네. 잘 됐네 이랬을 그렇죠. 잘 됐네는 아니지만 네. 뭐 그래도 그래도 보내줄게. 레알 마드리드 이해는 한다. 이해는 한다 되는데 아스날 같은 동네 팀을. 근데 그렇다고- 계란마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뭐 주장이라는 사람이 그거 네. 안 네. 심지어 되는 거긴 하죠. 송골 뉴스에다가 그렇죠. 근데 사실 같은 동네라서 더 끌리는 게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집 안 옮겨도 돼. 그렇죠. 옮겨야 되나요? 우리 동네니까 네. 편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 동네가 아니고 네. 니네 동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적을 했는데 자신의 집에 칼이 날라올 줄은 몰랐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솔 캠벨까지는 사실 제가 이제 축구를 안 볼 때라 라이브로 이렇게 막 와닿진 않았는데 네. 이 다음 이적, 이 레반도프스키 이적이 네. 그렇죠. 상당히 컸습니다. 네. 예. 그래서 도르트문트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했는데 자, 2014년 1월에 미리 뮌헨으로 이적을 발표했고 7월 이적했다. 그래서 이 레반도프스키 이적이 좀 더 약간 충격으로 다가왔던 게 이 전 시즌의 괴체도 네. 맞죠. 이적을 했어요. 네. 근데 괴체는 당시 이제 보스만 룰이 아니라 그냥 네. 이적료를 주고 이적을 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게 가장 웃긴 게 네. 이제 챔피언스리그 맞아요. 결승전 바로 바로 전에 네. 맞아요. 이적 오피셜이 며칠 나고 전이에요. 네. 네, 심지어 그 경기도 못 뛰었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네. 도르트문트 팬들이 진짜 괴통수 이렇게 맞아요. 부르는 그쵸. 게 네. 괜히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둘 다 괴체랑 레반도프스키 둘 다 그러니까 원래 이적하면은 이적 날 그걸 발표를 하는데 네. 이 둘은 먼저 오피셜을 띄우고 나중에 약간 이적을 한 케이스라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나마 좀 레반도프스키는 덜 욕을 먹는 게 일단 6개월 전에 그냥 일찌감치 행성지를 발표를 하기도 네, 했고 그쵸. 맞아요. 그나마 이제 나갈 때까지 열심히 뛰어줬기 맞아요. 때문에 네. 괴체보다 욕을 덜 먹습니다. 맞아요. 이 괴체가 없었으면 사실 레반도프스키가 욕을 많이 먹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괴체가 얘는 정말 그 챔스 며칠 전 그 발표는 결승전 네. 그리고 또못 그때 뛰고. 도르트문트가 진짜 잘 나갈 텐데. 그렇죠. 예, 클롭의 도르트문트.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나갈 텐데 아무튼 이 두 개 이적 중에 레반도프스키 이적이 이 보스만 룰이었다라고 네. 과거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를 봐야겠죠. 네. 자, 가장 계약 만료에 가까워진 이 보스만 룰에 이제 해당되는 해당되는 선수들이죠. 선수들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손흥민. 그렇죠. 그래서 2025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고요. 토트넘은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일단 뭐 토트넘이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옵션을 발동을 시키면은 네. 일단 보스만 룰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쵸. 맞죠. 그래서 일단 손흥민 선수가 그러면 계약이 1년 반 남기 때문에 네. 보스만 룰을 활용해 어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만약
이제 토트넘이 1년 이 발동 옵션을 포기를 하고 네. 손흥민 선수한테 그냥 자유롭게 다른 음. 팀들과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된다면 네. 보스만 룰을 활용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토트넘 입장에서 이걸 안 쓰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특히 이제 다니엘 레비 회장이 안 아, 쓸까요? 네. 이게 돈이 나올 수 있는 사실 구멍인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냥 토트넘이 간을 보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우선적으로는 토트넘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비는 일단 돈이 중요하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면은 FA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가치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보장을 받지 못하고 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또 레전드를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클 거라고 봐요. 그렇죠. 다만 이제 문제는 손흥민의 이게 경기력인데 최근에 사실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죠. 그 점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보드진들 그러니까 레비 같이 이제 경영 쪽이 아니라 네. 진짜 약간 축구 쪽에 좀 보드진들이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저도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토트넘이 계약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기를 망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만약에 1년 발동을 했다가 1년 동안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안 하면 어떡해?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진짜 네. 1년 사이에 손흥민 선수의 기량이 확 낮아져가지고 맞아요. 주급만 잡아먹는 괴물이 그러니까요. 되는 경우도 있죠. 가끔 그러니까요. 가다가 물론 그러면 좀 네. 마음이 아프겠지만. 네, 그렇죠. 물론 손흥민 선수에게 이적 오퍼가 안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손흥민 선수가 중국이나 사우디는 절대 안 갈 것 뭐 같단 말이죠. 저도 왠지 그런 데는 네. 안 갈 것 같아가지고. 그럴 땐 절대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만약에 1년 연장 옵션을 했을 때 손흥민 선수의 기량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라는 생각을 레비 회장은 할 것이다. 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레비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약간 좀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한 돈을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할까봐 걱정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이 1년 연장 옵션을 어떻게 할지 궁금하긴 한데 그럼 만약에 이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안 썼다면 안 네. 쓴다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계약이 만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예상해 볼까요? 근데 그러면 또 많은 팀들이 결국 관심을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물론 좀 최근에 기량이 좀 떨어졌다곤 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월클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는 드물고 네. 아무리 좀 세계 밍어 중에 생각을 해봐도 네. 일단은 뭐 20손가락 안에는 그렇죠. 분명히 들어가지 무조건 들어가는 않나라는 선수. 생각이 들어서 네. 많은 팀들이 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도 사실 그 생각은 해요. 뭐 가끔가다 이제 유튜브 보면은 이른바 국뽕 유튜버들 나죠. 아. 뭐 레바민 얘기하는데 네. 냉정하게 저는 거기는 안 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약간 그 밑에 중상위권 팀 그 팀들은 분명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런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계약 만료로 떠나면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두 분은? 어제 뭐 저는 최선은 미넨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 미넨. 미넨은 뭔가 이제 사네도 사실 그 보스만 룰에 지금 맞아요. 저쪽 돼 맞죠. 있는 상태라 네. 어쨌든 부담이 있을 거라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고 네. 다른 이제 아스날 가면 어떨까? 그게 사실 재미가 1티어긴 해요. 와, 진짜 그쵸.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아스날이 그냥 도파민. 지금 아스날이 지금 손흥민 선수 자리가 필요해요. 네. 그렇죠. 네. 사실 마르티넬리 네. 트로사르보다 못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지금 아스날이 득점원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거든요. 맞죠. 네, 사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앙 공격수랑 왼쪽이 좀 부족한데 네. 맞아요. 손흥민 딱 두 선수가 자리. 딱 들어가면은 대박이긴 하거든요. 네. 사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이제 토트넘 역사에도 지워지지 않을까. 그렇죠. 어째 그러니까- 솔캠멜로도 따라간다 이러고. 그렇죠. 손흥민 선수 지금 주장인데 네.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근데 약간 의리를 중요시하는 네. 분인 것 같아서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네. 이 축구 팬들의 약간 재미를 재미, 도파민이 터지네. 터질 네. 것 같다. 네, 도파민이 터지는 걸 원하신다면 아스날 네. 좋을 수도 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재미만 생각하면 그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약간 그냥 손흥민 선수만의 이제 개인 팬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네. EPL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아. 어떻게 됐든 일단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아, 거기서는 다른 어땠는데 팀으로 여기는 가면. 어떻고 그리고 음. 나중 가면 어떻게 보면 또 토트넘에서의 위상이 따로 있는데 그걸 좀 깎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어허. 팀 가게 되면. 예. 그래서 저는 가장 바라는 건 그냥 분데스리가 복귀. 음. 왜냐면 사실 분데스리가 지금 나이에서 저는 새로운 무대를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좀 클 거라고 봐요. 적응도 해야 되고 팀의 변화도 있는데 그걸 이 나이에 빨리 할 수 있을까? 네.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좀 함부르크는 아니어도 네. 그냥 레버쿠젠이나 아니면 그냥 다른 독일 팀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손흥민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날도 사실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네. 동근 씨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바르셀로나 좋죠. 좌흥민 우야말. 저우민 아. 우야말. 예. 웅장해지네요. 그러니까 둘 웅장해. 다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네, 웅장이 가슴해지는. 네. 네.
정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레바민에 아직 들어간 한국 선수는 없었잖아요.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가 레바민 말고 이제 레바. 그렇죠. 레바의 이제 레알에서 예전에 유망주 선수 네, 그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아무튼 뭐 그쵸. 네, 그런 선수가 있긴 바르샤에도 했지만 유스에도 네. 있었지만 뭐 물론 유스에 있었지만 이승호 선수 이런 네, 선수들이 1군에서 있었지만. 뛴 선수가 없으니까. 네. 네, 네. 그쵸. 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이제 기량상으로 봤을 때 네. 이 손흥민 선수가 뭔가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빅클럽으로 갈. 맞아요. 그래서 그 손흥민 선수 뭐 나이가 있어서 뭐 꺾인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살라 하는 거 보면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지금 잠깐 떨어진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몸이 둔해지고 그런 건 네.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포스테코글루 축구가 야, 사실 예, 예.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맞아요, 이게 또 맞아요. 다른 감독을 만나면 어떻게 네. 변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 바르셀로나 감독 네. 감독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분이 플릭. 우리 플릭 감독님이 쓰는 손흥민 웅장이 가슴해진다. 뭐 잘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레반도프스키랑 같이. 네. 야. 와. 야. 진짜 상상만 해도 약간 행복할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하네요. 레반도프스키가 손흥민, 흥민 받아. 흥민 하면은 받아. 흥민이가 딱 흥민 골. 웅장이 페드리 대용의 골 패스를 받은 그렇지, 손흥민. 그렇지. 페드리가 흥민이 형 받아. 와. 지리는데요. 사실 그러네요. 약간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아직 뚫지 못한 두 팀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맞아. 이번에 미네는 뚫었지만 네. 레알하고 바르샤는 어떤 그냥 링크조차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아마 기대를 그냥 망상도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우리 또 손흥민 선수 레알이나 바르셀로나, 민헨 이런 좋은 팀으로 가가지고 더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사 알렉산더 아놀드. 그쵸. 예.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솔직한 심정을 말해 주십시오. 죽이고 싶지 않나요? 아, 지금 간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원래 저는 이 세레머니 하는 거 보고 네. 이거 그냥 헛소리인가 했는데 네. 아직까지. 또 근데 계속 잡음이 들리니까. 그렇죠. 사실 약간 개인적으로는 스페인 언론사에 대한 이미지가 좀 별로 안 좋아요. 그쵸. 그래서 네. 사실 스페인 언론사는 항상 그 스페인 팀 아니면 항상 거르고 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또 잉글랜드 내부에서도 조금씩 소식이 들려오는 거 보면은 맞아요. 분명 뭔가 새해나 아니면 새해 전후로 뭔가 있긴 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우선적으로는 보통 아놀드 같은 스타일이면은 어. 그래도 잡음을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낼 것 같은데 네. 지금 아직도 거의 한 이제 새해가 지난 시점에서 재계약을 안 한다. 아마 팬 입장에선 많이 불안하죠. 이 아놀드 같은 선수를 이렇게 보스만 룰에 처해질 정도로 놨던 리버풀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 맞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네. 그리고 또 그 반면에 이제 아놀드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호함이라 그래나? 그러니까 뭔가 난 이적하고 싶다도 아닌데 네. 뭔가 재계약은 맺지 않으면서 네. 맞아요. 근데 뭔가 이게 좀 어중간한 태도. 이게 사실 올 시즌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놀드 선수가 엄청나게 충성심을 많이 보였거든요. 맞아요. 뭐 피파 하면서 나 이적은 피파 커리어 모델만 있을 것이다. 네, 그런 레알, 얘기도 하기도 레알 했고. 마드리드 날 게임에서만 살 수 있다. 그렇죠. 이랬는데 이러다가는 내년 시즌에 게임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이럴 네. 것 같아가지고. It's in the game 이런 거. 그러니까요. 사실 왜냐면 이제 그 이른바 그 이제 리버풀 주장 계보라고 하죠. 그죠? 네. 뭐 이제 뭐 제라드, 핸더슨, 반다이크 와. 이제는 아마 아놀드가 모든 팬들이 되겠죠. 그쵸 아놀드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근데 그 계보가 끊어진다는 점도 있고 네. 주장 그 계보 셋을 보면 사실 다른 팀을 가게 되더라도 사실 쉽게 이렇게 나가진 않았어요. 아니면 좀 어처구니 없이 나가거나.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좀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후회도 되면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속상한 것 같아요. 이 아놀드를 공짜로 판다는 게 그쵸. 성골 그렇죠. 뉴스에서 월클이 나오기 정말 쉽지 않은데 토트넘으로 따지면 해리케인이 그래, 자개로. 공짜로 간 거거든요. 어우. 이거는 네. 아놀드를 돈 주고 팔면 그나마 좀 덜 억울하다라고 할 것 같은데 네. 팔면 그게 안 되잖아요. 최소 2천억인데. 그렇죠. 예. 그러게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아놀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아놀드라면 왼쪽엔 알폰소 데이비스다. 그래서 데이비스 선수가 사실 이적할 거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엔 다시 좀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 이번 시즌에 이제 왼쪽 측면에서 네. 공격에는 별다른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네. 수비력만큼 괜찮은 그렇죠. 알폰소인데 예. 어쨌든 이 선수도 레알 마드리드 링크가 현재 존재는 해요. 네.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약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게 양쪽 풀백이잖아요. 맞아요. 카르발 선수가 장기 부상을 당했고 네.
이제 페르랑 멘지 선수도 여기단 적진 않았지만 네. 보스만룰 해당 맞아요. 대상자거든요. 네. 그리고 재계약 의지가 없어 보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좌 알폰소 우 아놀드로 음. 뭔가 레알 마드리드는 계속 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그러면은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최전방 음바페 자유계약, 왼쪽에 알폰소 데이비스 자유계약, 뭐지 오른쪽 알라바 아놀드- 자유계약. 알라바 아. 자유계약, 아놀드 자유계약. 진짜 그쵸. 어마어마한 팀이 되네요. 그러게요. 네, 어떻게 타팀 보면 팬들이 제일 그쵸. 싫어하는 팀이 될 것 같은데. FA 어떻게 보면 또 근데 팀 위상에 대해 인정받는 기분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쨌든 팀 위상을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란 이름값 하나는 아니지만 네. 레알 마드리드란 이름을 보고 네. 그 선수를 끝까지 재계약을 안 하고 온 거니까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존버의 결실을 봤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솔직히 결국 이제 음바페도 그렇게 먹었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는 기량이 최근에 좀 떨어져서 재계약을 못 하나 했는데 최근에 다시 올라오면서 재계약을 할까? 레알 갈까? 약간 갈팡질팡 똑같이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아이고. 리버풀의 살라와 반다이크 이게 네. 문제예요. 네. 이게 아놀드 선수 한 명만 이래도 난리가 나는 건데 그렇죠. 세 명이 살라와 반다이크 이게 뭐 다른 선수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다 좋아하는 선수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누네스, 환사, 뭐 뉴네스, 누네스, 뭐 이런 선수들이 보스만 룰로 풀릴 위기다. 그래? 네. 아쉽긴 한데 고민 우리도 고민할 것 같아. 이거 재계약해야 돼 말아야 돼. 맞아요. 고민할 것 같아요. 주급한 90% 깎아라. 네. 그렇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놀드 살라 반다이크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야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싶습니다. 참 올 시즌 리베급 2명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아놀드도 물론 자 들수 있지만. 살라는 이 기세가 안 떨어지면은 발롱도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맞아요. 네. 활약을 보이고 있어서 그러게요. 거의 뭐 진짜 스탯이 장난이 아니죠. 맞아요. 그렇죠. 지금 20-20을 찍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 정도고 뭐 반다이크는 뭐 당연히 네. 예,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기 때문에 아무튼 살라, 아놀드, 반다이크 셋 다 보스만 룰에 처해져 있다. 근데 살라, 반다이크는 최근에 재계약이 많이 근접했다는 얘기가 많긴 해요. 맞아요. 네. 뭐 현지에서도 이제 뭐 구단에서도 계속 이제 재계약 이제 오퍼를 하고 있고 네. 선수들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두 선수는 개인적으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냥 네. 언제 그냥 빨리 팬들 마음 편하게 해라 그건데 아놀드 이제 그 반대를 하는 게 조금 아쉽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런 많은 썰들이 들려도 오피셜 뜰 때까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네. 오피셜이 아직 뜨지 않은 상태라 이제 콥들의 마음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이러다- 지금 아놀드가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맞아요. 남은 2명마저 네. 그렇죠. 안 되면 좀 진짜 막 나중에 갔을 때 갑자기 밥상 뒤엎어져가지고 갑자기 막 네. 그때 메시가 울면서 나갔잖아요. 네, 그런 그런 것처럼 일이- 갑자기 맞아요. 막 반다이크가 네. sorry 그치. 코파이츠 이러고 막 그러니까요. 살라가 갑자기 이적해버리고 그쵸. 바르셀로나 가고 싶다가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맞죠. 예. 아놀드 선수 오. 막 아우 막 갑자기 아놀드 막 맨유 막 이러고 와 막 이러 좀 진짜 시대 난리 나겠다 진짜. 그러니까요. 합류자와 함께 막 그런 식으로 할 수 작은 있으니까. 아이가. 예.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죠. 팬들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브라이너. 네. 이제 92년생 데브라이너 우리 손흥민 선수와도 친한 데브라이너 선수인데 최근에 이제 부상이 좀 많아지면서 이 선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이 선수도 보스만 룰도 풀릴 시기가 됐습니다. 네. 사실 맨시티 입장에서는 지금 부상 선수들을 빨리 쳐내거나 아니면 네. 그 대체간을 빨리 마련하고 싶을 거예요. 네. 로드리가 일단 부상이라는 점도 있고 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점점 미드진의 약간 좀 고령화와 네. 과부하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데브라이너가 지금 평소와 다르게 맨시티가 약간 조금 피하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면 데브라이너가 나가면 우선적으로 일단 고주급자가 나간다는 점도 있고 네. 어찌됐든 조금 새로운 자원이 오면 아마 젊은 선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또 갈아엎고 싶은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맨시티는 좀 데브라이너 몸 상태에 대한 확신을 받고 싶어하는 것 네. 같아요. 네. 사실 데브라이너 선수가 이제 매 경기 선발로 나오는 폼도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거의 최근 경기들 보면은 교체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교체로 나온 선수한테 죽음 6억을 주면서 계속 쓰는 게 맞냐? 그렇죠. 그리고 재계약 제한을 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거에선 맨시티가 물론 이제 데브라이너 선수가 맨시티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선수인 건 맞지만 그렇죠.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렇죠. 만약에 데브라이너 선수가 지금 뭐 사우스햄튼 네. 이런 팀에 있다면 어우 레드카펫 바로 깔고 웰컴. 지금까지 뭔가 원맨 팀으로 막 이끌어온 선수다. 이러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 시티에는 좋은 선수들이 계속 수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데브라이너 선수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간 토니 크로스처럼 네. 좀
자기가 최상위 레벨에 있을 때 최상위 팀에 있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자기가 내려왔다는 걸 알면은 뭔가 하브리그로 가거나 아니면 진짜 은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자신에 대해서 엄청 냉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네. 평소에도 축구할 때도 보면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항상 약간 좀 자책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더블라이너가 자신의 지금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 진짜 네. 완전 뭐 그 전에 뭐 아니면 조국의 벨기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분데스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자르와 함께 자전거를 타러 갈 수도 있다.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미 선수인데 키미 선수는 1월 11일까지 재계약 여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네. 현재는 근데 잔류에 가깝다라고 보입니다. 아마 사실 다다음 주 이내로 나올 것 같아요. 오피셜 금방이어서. 네. 네. 키미히 레알 가라. 네. 아놀드 목구시계. 우리 FA 마드리드 가나요? 그렇죠. 와. 키미히 레알 가라.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또 있는데 네, 이제 이거는 웹스터 이제 룰과- 보스만 룰과 관련된 또 다른 법률 조항들인데 네, 네. 그냥 뭐 간단하게 다뤄보기 좋을 것 같아서 네. 적어놨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웹스터 룰이라는 게 있는데 네. 웹스터 룰은 이제 28세 이전의 선수가 계약을 체결한 뒤 3년이 지나면 네. 계약 폐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허. 대신 이제 계약 해지로 인한 남은 잔여 연봉을 네. 그 선수가 현 소속 구단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해요. 오. 그러니까 위약금을 물면 뭐 나갈 수 있다 이런 아. 뜻이겠죠. 그리고 그리고 28세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면은 지금 손흥민 선수가 이 웹스터를 사용해서 나가버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웹스터룰을 사용해 이적한 선수는 네. 릴에서 트라보존스포를 이적한 토니 실바라는 선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에서 뉴캐슬로 이적했던 네. 인간 승리 요나스 구티에레즈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두 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 이거를 쓴다는 거는 나는 이 팀과 이 모든 팬들과 관련된 모든 인간을 등지겠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일단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지키는 게 거의 일종의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게 프로세계인데 그렇죠. 이거를 그냥 계약을 나 돈 내고 나갈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그 선수가 그 팀을 나갈 수는 있어도 네. 인식이 안 좋게 찍히는 거죠. 그렇죠. 쟤는 내 팀에 와서도 네. 저렇게 통수 치고 나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죠. 신뢰도가 엄청 떨어질 것 같긴 네.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계약 해지 시 잔여 연봉을 선수가 구단 지급해야 되는데 네. 그게 얼마나 천문학적인 금액이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4년 계약인데 네. 2년을 했어요. 그럼 2년 받은 거 그대로 다시 돌려줘야 맞아. 되거든요. 내가 데브라이너인데 만약 연봉이 그 연봉을 다 2년 연봉을 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지금까지 받은 거 2년 어. 연봉을 주고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상 번개 말이 다시 됩니다. 돌아가는 네.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건 진짜 구단이 선수한테 진짜 못된 짓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네. 이런 마음 들기 쉽지 않죠. 네. 네. 그리고 또 웹스터룰을 사용해 선수를 데려올 수 있으나 네. 그 계약 해지 이전에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은 아. 템퍼링 사전 접촉으로 또 징계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하긴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웹스터 룰을 사용해서 나갈 정도면 미리 뭔가 있었다는 미리가 게 네, 일단 가능성이 크니까. 그 증거가 잡히면 죽습니다. 아. 징계를 받아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기 아, 어려워서 네. 사용되지 않는 룰이긴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되게 쉽지 않은 이게 우리로 그냥 치환해서 생각해봐도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네, 회사에서 일하다가 한 4년 계약했는데 사장님 제가 남은 연봉 드릴 테니까 나갈게요 이 자식아 야 하면은 뭐한 놈이야 이거. 그렇죠. 바로 그냥 블라인드에 글 올라오고 바로 잡코리아에 올라오고. 그죠? 원래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른 회사 가도 이제 막 회식 같을 때 네. 열심히 한 사람은 부르거든요. 그렇죠. 와서 밥 먹고 가라 하면 이제 예전 직장 동료들이랑 밥도 먹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안 부릅니다. 그런 사람은 부르지도 않고 그냥 네. 말살형이죠. 기록.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사람의 이름은 불문율이 돼요. 네, 말을 맞죠. 꺼내면 안 됩니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녀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그 이건 녀석이 되기 굉장히 때문에. 쓰기 어려운 룰 중 하나라고. 근데 FMN이 있어요. 근데 음.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다시 볼 필요 없는 그런 에이전트 이런 그러니까 그건 써도 되는데 네, 현실 세계에선 그쵸, 너무나 그쵸.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맞죠. 아놀드의 말을 따라서 게임에서 일어날 일이다. 네, 게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곳은 리얼 월드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디아라 판결이 있는데 네. 이제 라사나 디아라 선수라고 예전에 이제 레알 마리드 10번을 달았던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죠. 네, 그런 옛날에 이제 선수가- 위닝 할 때 많이 했는데. 네, 그런 선수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판결이에요. 이제 24년 10월에 나온 판결인데 네, 이게 뭐 사건 설명하면 기니까 그냥 대충 요약해서 말하면 네, 피파의 선수의 신분 및 이적에 관한 규정, 뭐 네. RSTP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선수의 계약 위반에 따른 조기 해지 시
해당 선수한테 손해배상과 경기 출전 금지 등의 징계를 부과하는 조항이 네. 이제 EU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이동의 자유 및 네. EU 경쟁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그 아까 제가 그런 위약금이 있다고 말했죠. 네. 근데 위약금이 당시 이제 웹스터 룰을 사용했을 때는 네. 자녀 연봉을 지급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이때 이제 점점 뭐가 추가가 되면서 네. 그 위약금을 물 때 네. 뭐 이제 그 이적해 온 팀에서 받을 그럴 마일리지는 아니고 그런 뭔가 혜택? 네 혜택 네. 그런 조항까지 다 합쳐서 뭉뚱그려서 그걸 위약금에 박아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이것은 위배되는 판결이고 또 EU 경쟁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는데 네. 이거는 또 이제 다른 클럽으로 이동을 할 때 네. 이거를 좀 고의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적이 어렵게 네. 일부러 방해를 할 수가 있다.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위법된다고 판결을 해서 네. 결국엔 선수들의 권리를 더 보장해준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판결에서도 좀 느낄 수 있는 게 이 웹스터를 웬만하면 하지 마라.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 원래 소속팀에서 어떻게든 이 자식이 이런 짓을 해? 어떻게든 끝까지 내가 연 먹인다 하고 이렇게 한 거 그쵸. 같거든요. 네, 결국 이 디아라 판결도 제가 알기로는 2014년쯤에 일어난 사건인데 10년이 걸렸거든요. 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선수는 뭐 경기를 뛰긴 했지만 네. 그 사이에 1년 반 동안 쉬었던 기간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일이 좀 법적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 되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판결로 인해서 네. 이제 계약의 구속성이 약화가 되고 선수들의 권리가 더 강화돼서 네. 전반적인 이적료 하향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네. 뭐 다뤄보험직한 주제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방금 얘기한 두 룰이 선수와 팀 간의 그 갑을 관계를 아까 안 바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둘이 똑같이 이제 수직선에서 협상하고 대우하고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든 이 약간 피해자가 안 나오게끔 네. 이런 룰들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부에서 우리 보스만 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손흥민, 아놀드, 데이비스 뭐 여러 선수들 팬들의 마음에 불사르지 않는 선택을 네.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특히 아놀드가 더욱 손흥민 선수는 네. 뭐 이제 솔직히 네. 아스날 가지 않는 이상. 네, 뭐 그런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놀드는 저는 만약에 진짜 간다 이러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유니폼을 좀 그렇죠. 그쵸. 무사하지 못하지 않을까. 사실, 네. 이게 어디를 가든 근데 이게 뭐랄까요? 잔류가 아니면은 어쨌든 이 축구판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거다. 그쵸. 이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가시죠.